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인생에서 너무 늦게 극복하는 7가지의 삶의 시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성격 유형에 상관없이 인간의 삶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끝없는 배움으로 가득합니다. 어려움, 실수, 실망의 연속을 통해 우리는 다음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교훈들은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INFJ는 특히 어떤 교훈들을 인생에서 너무 늦게 배우게 될까요? 지금부터 INFJ가 인생에서 너무 늦게 극복하는 7가지 삶의 시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과 같은 사람을 찾으려 하는 시험.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은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 어울리거나 소외되는 두려움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무리를 찾기 위해 습관, 관심사, 성격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INFJ에게는 이 본능이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독특한 기질과 타고난 독립성 때문에 자신과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은 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인생 교훈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으려 노력하거나 호감을 얻기 위해 자신을 바꾸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INFJ가 인생 후반에 깨닫는 진정한 교훈은 자신의 독특함을 받아들이고 개별적인 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INFJ가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영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영혼 부족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타인을 받아들이는 시험. 주변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감정에 오랜 세월 익숙해지면서 INFJ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독특하고 개별적인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편안함과는 달리 INFJ는 무의식적으로 고집스럽게 타인을 밀어내고 진정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으려는 모든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타고나길 사적이고 내성적인 이 성격 유형은 원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게다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뿌리박혀 있어 마음을 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사실 대부분의 INFJ는 마침내 그 방어벽을 허물었다가 상처받고 배신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취약해지는 것을 더욱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INFJ는 이러한 교훈 속에서 완전히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격 유형은 마음속 깊이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연계를 갈망하며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때가 되면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마음을 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끈기가 바로 INFJ가 진정한 우정이라는 가장 달콤한 교훈을 배우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인내심 시험. 끈기와 인내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정에 관해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INFJ가 인생에서 너무 늦게 배우게 되는 목표를 고수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때로는 참을성이 없는 INFJ는 끊임없이 다음 행보를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상주의를 통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인식에 쉽게 빠져들어 현재의 목표와 노력을 버리고 더 나은 것을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성공 접근 방식은 종종 INFJ에게 수많은 뛰어난 아이디어만 남기고 뒤에는 수많은 미완성 프로젝트들만 남겨둡니다. 물론 자신에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이를 완수하려 하지만 새로운 시도에 대한 설렘 때문에 과거의 프로젝트들을 실패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INFJ는 모든 단계를 거쳐 목표를 고수하는 것이 결국 얼마나 보람이 있는 일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흥미를 잃더라도 실제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INFJ는 가장 값진 인내심과 끈기의 교훈을 배웁니다. 네 번째, 경계 설정 시험. 만약 여러분이 INFJ라면 이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INFJ가 경계를 설정하는 데 겪는 어려움과 함께 오는 겸손한 시험은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것들 중 하나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외향적인 감정형인 INFJ에게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구가 궁극적인 약점입니다. 이 약점은 너무나 강력해서 INFJ의 감정적, 영적, 신체적 건강을 포함한 삶 전체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려는 접근 방식과 순간적인 느긋한 성격 때문에 경계 설정은 너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감, 시간, 에너지, 도덕성과 관련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든 INFJ는 바로 이러한 자기 존중의 행동을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경계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은 INFJ에게 너무나 강해서 그들이 항복할 준비가 될 때까지 삶은 계속해서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를 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INFJ는 모든 관계자에게 경계 설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INFJ는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하기 전에 엄청나게 힘든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5번째, 다른 사람의 감정적 짐을 짊어지는 시험. 경계 설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든 INFJ가 경계 설정을 조금 더 잘해야 할 한 가지 특정 영역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짊어지는 습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INFJ의 보조 인지 기능은 외향 감정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쉽게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흡수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그들이 다른 사람과 쉽게 공감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INFJ가 어떤 감정이 자신의 것이고 어떤 감정이 환경을 통해 흡수한 것인지 구별하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적 짐을 짊어지는 습관을 통해 대부분의 INFJ는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이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무시할 때 따르는 결과가 무엇인지 시험받게 됩니다. 오직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는 INFJ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밟을 때 비로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6번째,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하는 시험. 그렇다면 INFJ는 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까요? 그들의 인지적 구성의 일부인 습관 외에도 INFJ는 자신들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고치고자 하는 타고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가 성격 유형으로 알려진 INFJ는 분석적이고 공감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결합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들은 누군가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퍼즐에 항상 중요한 한 조각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 대상자의 협조입니다. INFJ는 사람들을 너무나 고치고 싶어 한 나머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돕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사실 INFJ는 전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INFJ가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노력을 그만둘 때까지 이러한 의지와 열정은 계속해서 시험받게 됩니다. 7번째, 채워지지 않는 기대에 대한 시험. 완벽주의적인 INFJ는 이상주의적이고 높은 기대치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 계획에, 미래의 사건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INFJ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최종 결과를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망하더라도 이러한 조작된 기대가 INFJ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흥분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은 익숙해지고 현실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상상력에 비해 시들해집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는 결국 더 많은 해를 끼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시험받게 됩니다. 비록 인생에서 늦게 깨닫더라도 대부분의 INFJ는 이상주의가 의도를 이끌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근본적인 실용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INFJ가 진정한 교훈은 내면에서 오는 만족감에 비할 바 없이 외부의 어떤 만족감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영원히 외부의 무언가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